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17강이죠. 210페이지 한번 봅시다. 210페이지에 4번에 질소인자 뭐 이렇게 나와 있네. 질소인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한번 봅시다. 그게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번에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탄질률이 30 이상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미생물의 질소를 고정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고 15 이하가 되면은 토양으로 질소를 공급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무기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기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5에서 30 사이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고정량과 토양으로 공급되는 무기화량이 대체로 비슷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질소인자 해가지고, 자, 질소인자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거는 100단위 유기물 분해를 위해서 부족한 질소양, 이걸 질소인자라고 그런다. 그래서 질소인자다라고 하면은 뭘 말하냐면 100단위의 유기물을, 자, 100단위 유기물, 이 유기물을 미생물이 분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100단위 유기물 분해를 위해서 부족한 질소양, 100단위 유기물 분해를 위해서 부족한 질소의 양, 이것을 질소인자라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단위의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그 분해하는데 부족한 질소량을 말하고, 자,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놨네요. 한번 봅시다. 볏짚의 탄소 함량이 42.2%고 질소 함량이 0.63이고 사상균의 탄질률은 약 10대 1 정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상균에 의한 탄소 동화율이 35%일 때 볏짚 100g이 분해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탄소 동화율은 얼마나 하면은 탄소 함량이 42.2%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볏짚 100g이 있단 말이야. 볏짚 100g에 42.2% 하면은 42.2g이 되겠죠. 그죠? 이 42.2g의 35%가 탄소 동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35%인 0.35를 곱하면 14.77g이 탄소 동화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질소 동화량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질소 동화량은, 자, 이렇게 탄질률이, 사상균이라고 하는 미생물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상균의 탄질률이 10대 1이기 때문에 10대 1이다라고 하는 말은 탄소와 질소 할 때 탄소 10이면 질소 1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탄소가 14.77g이라고 그랬어. 이 10에 해당되는 게 14.77g이다. 그러면 질소의 동화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10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리고 1.477g이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죠? 1.477g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볏짚 속에 질소가 얼마만큼 있다고 그래서 0.63%라고 그래요. 그럼 볏짚이 몇 g이면 100g이라고 그랬죠. 100g에 0.63%에 해당되는 0.63g은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으니까 결국 부족한 질소량은 어떻게 돼? 요만큼 필요한데 1.477g이 필요한데 0.63g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빼주면 부족한 게 0.847g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100g의 유기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100g의, 이 경우는 100g의 볏짚이죠. 100g의 볏짚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질소가 얼마나 필요하냐? 1.477g이 필요한데, 그지? 이 중에서 0.63g이 있으니까 0.847g이 부족하게 되는구나. 이 부족한 0.847g을 볏짚 질소의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볏짚 질소 인자는 0.847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210페이지, 그리고 질소 인자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그 밖에 탄질률 외에 토양 부식에 영향을 주는 것, 대표적인 것이 뭐 기후라든지
그리고 공기라든지 그런 거라고 그랬죠. 자, 그 밖의 요인으로서 1번에 보니까 1번의 둘째 줄 오른쪽에 보니까 유기물의 분해가 빠르면 토양 중에 집적되는 부식의 양은 적어진다. 이거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유기물의 분해가 빠르다. 유기물이 분해가 빠르면 토양 중에 집적되는 부식의 양은 적어진다 이랬는데, 이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리그린의 합성물이기 때문에 분해에 대한 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해가 빠르면 빠를수록 부식의 양은 적어진다. 그 저항력을 가진 부분은 적어진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에 산화분해와 환원분해의 비교 이렇게 돼. 산화분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돼서 분해되는 것이고, 환원분해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뺏어감으로 산소가 줄어들면서 이루어지는 분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산화분해는 산화 상태에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분해다.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되어 분해되니까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분해죠. 자, 이런 산화분해의 경우는 분해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분해가 빨리 진행이 되니까 부식의 집적량은 어떻게 되죠?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분해된 후에는 중성을 띠게 됩니다. 이게 산화분해입니다. 그런데 환원분해는요, 환원 상태에서 분해가 이루어지니까 산소가 뺏기는 그러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원 상태에서는 햄기성 호흡을 하는 햄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분해가 환원분해입니다. 이런 환원분해는 산화분해에 의해서 분해 속도가 아주 늦습니다. 분해 속도가 늦으니까 부식으로 쌓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해 후에는 산성 반응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4장에서 유기물의 집적 한번 봅시다. 집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쌓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유기물의 집적에서 육성부식, 반육성부식, 수성부식 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육성이다. 육지에서 행성된 것이다. 이 육성이야. 자, 그래서 우리 참 한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육성부식, 이 부식이 어디에서 육지에서 형성되었다. 육지에서 형성된 부식이야. 육성부식이야. 그럼 수성은 뭐예요? 수성은 수성부식은 수는 물이지. 그래서 이거는 물 속에서 생성되는 부식이야. 그럼 이 중간 행태가 뭐야? 반육성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자, 이렇게 부식의 집적 행태를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육성부식 한번 봅시다. 육성부식은 육지에 집적된 부식 이렇게 되어 있죠? 행성되었다, 집적되었다, 부식이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지에 집적된 부식이다, 쌓였다 이 말이지. 그래서 육지에 집적된 부식 밑줄 그어 놓으시고, 육성부식의 대표적인 행태로서 조부식과 몰이 있다. 그럼 조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부식은 한랭서뷴 지방의 침nhập 수립하에서 잘 발달된다. 이게 조부식이다. 그럼 육성부식의 대표적인 것이 조부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부식은 육지에 쌓여서 집적해서 행성된 부식이다 말이야. 그런데 육지 중에서도 어디냐면 한랭서뷴 지방의 침nhập 수립에서. 그래서 조부식은 한랭서뷴 지역의 침nhập 수립에서 주로 많이 행성되는 부식이 조부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몰이랍니다. 몰. 자, 이 몰이라고 하는 부식도 육지에 집적되어 쌓여서 행성된 부식이니까 육성부식이다. 근데 육성부식인데, 이 몰은 주로 어디에 행성되느냐? 초원 토양에서. 초원 토양에서 부식이 집적된 것이 몰이다. 그러니까 몰이든 조부식이든 육지에 집적되니까 육성부식이다. 그리고 조부식은 육지 중에서 어디? 한랭서뷴 지방의 침nhập 수립에서 주로 생성이 된다. 몰은 어디? 초원 지방에서 행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는 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시험에 종종 나온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육성 한번 봅시다. 반육성은 이탄이 대표적이다. 그래, 반육성 하면은 이탄도 있고 흑리토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탄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봐요. 그럼 반육성 부식은 뭐가 있다? 이탄이 대표적이다. 이 정도 기억해놨죠. 이탄이 대표적이다. 그러면 이탄은 주로 어디에서 생성되느냐? 습지에서 생성된다. 그리고 습지는 완전히 물 속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육지인 것도 아니고 그 중간이지. 그래서 반육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지에서 수생동물 같은 것의 부식이 집적된 것이 이탄이다, 이탄. 이 이탄이 반육성이다.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수성부식. 수성부식의 대표적인 게 분이가 있다, 분이. 호적 태적물도 있고 분이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수성부식에는 분이가 대표적이다. 분이가 대표적이고 이런 수성부식은 물 속에 집적된 게 물 속, 수성은 물 속이야. 그래서 물 속에 있다 보니까 부패도 아주 심하죠. 부패가 심하게 될 것이고 부패가 됨에 따라서 황화수소나 메탄가스 등을 발생시켜서 심한 악취가 난다라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 수성부식은 물 속이니까 부패가 심하단 말이야. 부패가 심하다 보니까 황화수소와 메탄가스 같은 황화수소나 메탄가스 등이 발생되고 황화수소나 메탄가스의 발생으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되는 그러한 부식이 바로 분이다. 자, 이게 종종 시험에 나오니까 이건 암기만 하면은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거 아니야. 암기만 하면 답을 고를 수 있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지. 육성은 육지에 집적된 것이고 대표적인 게 조부식, 몰이 있고 조부식은 육지 중에서 한랭섭윤 그리고 몰은 초원, 머나먼 초원, 머나먼 초원. 됐지? 자, 그 다음에 반육성은 습지, 이탄. 그 다음에 수성은 물속이다 보니까 부패가 많이 될 것이고 악취가 나온다. 그럼 악취가 난 그 요소가 뭐냐? 메탄가스 또는 황화수소 때문에 그렇다. 황화수소, 메탄가스 때문에 악취가 나고 대표적인 게 분이가 있구나. 됐죠? 그 정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5장에서 부식의 기능. 자, 그러면 이런 부식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둘째째로 보니까 유기물이 습한 상태에서 분해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산성 물질이 토양 산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부식은 토양의 모든 성질을 좋게 한다 이랬지. 그러니까 자, 부식이 습한 상태에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산성화되는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부식은 토양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식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종종 시험에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부식이 토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첫째, 염기 취한 용량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시시라든지 또는 특히 염기에 취한 용량을 증가시킨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부식의 경우는 시시가 매우 높다. 그리고 특히 염기 취한 용량이 매우 높다라고 그랬지. 기억나죠? 그래서 부식의 경우는 시시가 매우 높고 염기 취한 용량이 매우 높단 말이죠. 그래서 토양에 우리가 비료를 줬을 때 보비력이 아주 우수하다. 그래서 부식이 많이 쌓이는 그런 토양은 보비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완충력을 크게 한다. 부식은 완충력을 높인다. 완충력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양이
산성을 띠는가 또는 알카리성을 띠는가 중성을 띠는가라고 하는 어떤 산성이냐 중성이냐 알카리성이냐라고 하는 토양 반응이 무엇인가. 그런데 산성 토양이 알카리성 토양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알카리성 토양이 산성 토양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토양 반응이 변하는 것에 대한 저항력, 이걸 완충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양 반응이 잘 변하지 않는다. 이걸 완충 능력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토양 반응 자체가 산성이 됐다, 알카리성이 됐다, 알카리성 산성이 됐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잘 안 하도록 해주는 것이 완충 능력이고, 이런 완충 능력을 크게 해주는 것도 부식이 완충 능력을 크게 해준다. 그래서 부식은 토양의 완충 능력을 크게 해준다. 그리고 또 부식은 토양 중금속의 유해작용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식물의 양분이 유효화된다. 흡수 가능한 상태로 된다. 그 다음에 유효인산의 고정을 억제한다. 이 말은 인산의 고정을 억제한다. 이 말은 고정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인산이 토양의 고정이 미생물에 의해서 인산이 고정이 된다라고 하면요. 자, 이 말은 인산이 고정된다. 미생물에 의해서 인산이 고정된다라고 하는 미생물이 인산을 자기가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산이라는 요소도 식물에게 필요하냐 필요치 않냐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인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될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인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식물의 경우에. 그런데 부식은 인산의 고정을 억제한다. 억제. 부식이 인산 고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식물이 인산을 사용하도록 해준다. 식물이 인산을 사용하도록 뿌리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 좋지. 그 다음에 이 부식 속에는 여러 가지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에 영양을 공급한다. 자, 이러한 것들이 부식의 영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수력이 증대된다. 보비력이 증대된다. 자, 이거 보비력이 우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식은 또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높아서 보수력도 높여준다. 그러면 입단 구조를 향상시킨다 이랬는데, 자, 부식이 어떻게 입단 구조를 향상시켜준다, 행성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자, 그러면 입단 구조는 우리가 이제 부식은 유기물의 미생물이 작용해서 분해가 되어서 생성된 겁니다. 그리고 부식 자체도 계속 또 분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미생물이 분해를 할 때요, 미생물로부터 나오는 것이 점질 성분이 나옵니다. 끈끈한 점질 성분이 나오고, 이 점질 성분이 결국 토양의 알갱이를 뭉치게 해줌으로 인해서 입단 구조를 형성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식은 토양 색깔을 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식토의 경우에는 토양의 색깔이 어떻게 돼? 토양 색깔이 흑색으로. 그러면 흑색의 경우에는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온을 높여주는 그런 또 효과가 있다. 그래서 흑색으로 아예 지온을 높여준다. 자, 그럼 세 번째로 호르몬과 비타민을 공급하여 식물과 미생물의 활동을 돕는다. 그리고 부식 속에는 여러 가지 양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도 많이 있고요, 호르몬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식물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미생물에게도 필요하죠. 그래서 식물과 미생물의 식물의 생육을 도와주고 미생물의 활동을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6장은 뭐죠? 토양 유기물의 유지와 시용 시의 고려사항 이렇게 되는데, 자, 토양 부식 함량이 많은 토양은 부식 함량이 적은 토양보다 생산력이 훨씬 높다.
그래서 부식의 함량이 많으면은 그만큼 토양이 비옥한 토양이 되는 것이고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의 생육에 도움을 줘서 생산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토양에 일정량의 유기물을 유지시킨다는 것은 실제 농업에서 매우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일정한 유기물을 유지시킴으로 인해서 미생물의 활동을 증가시키고 부식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유기물의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1번 보니까 모든 식물의 유체는 토양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난방이나 집에서 사용하는 불 같은 경우에 연탄을 쓰기 전에는 전부 산에서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또는 나무 이파리 같은 것이 식물의 잔재들이 땅에 떨어진 걸 전부 이렇게 긁어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불을 지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되면은 그러한 식물의 잔재가 토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양에 유기물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토양이 천박하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모든 식물의 유체는 토양으로 되돌려 주자. 오늘날은 그렇게 그 토양 식물의 잔재를 이렇게 땔감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대로 토양에 다 흡수가 되죠. 그래서 모든 식물의 유체는 토양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자, 쭉 내려서 5번을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밭은 논보다 유기물의 분해량이 많습니다. 밭은 논보다 유기물의 분해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을 담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채워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밭은 논보다 유기물의 분해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토양 중 유기물 함량을 더 쉽게 증가시키려면 신선한 퇴비보다는 완숙 퇴비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숙성되지 않은 그런 퇴비보다는 완숙 퇴비를 사용할 경우에 훨씬 더 유기물 함량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완숙 퇴비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기물 사용 시 고려사항, 유기물의 탄질률. 자, 잎단화가 목적일 때는 탄질률이 높거나 신선한 유기물을 사용하는 게 좋고, 부식의 증가가 목적일 경우에는 탄질률이 낮거나 완숙한 퇴비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랬죠. 자, 그러니까 일단 부식의 증가를 목적으로 할 때는 완숙한 퇴비가 좋다라고 그랬고, 또 부식의 증가를 목적으로 할 때는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탄질률을 따를 때 질소 함량이 많은 게 좋습니다. 미생물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럼 질소 함량이 많다라고 한단 말은 탄질률은 낮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부식의 증가가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탄질률이 낮은 게 좋고, 탄질률은 낮은 게 좋고, 완숙한 퇴비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잎단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탄질률이 높거나 신선한 유기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석회의 백용. 유기물 분해 시 발생되는 산성물질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석회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산성물질이 나타납니다. 그럼 산성물질이 나타나면 유기물 분해 과정을 통해서 토양이 어떻게 돼? 산성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기물 분해 과정을 통해서 토양이 산성화된다. 그럼 산성화된 토양은 작물의 생육에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걸 중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탄산칼슘인 석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석회를 보충해주면 중성화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석회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16페이지에 네 번째로 유기물 종류에 따른 시용량의 조절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용된 유기물의 10% 정도가 부식으로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유기물 중에서 일부가 부식이 되는데
보통 한 10% 정도가 부식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면 유기물의 10% 정도가 부식이 된다. 따라서 토양정의 부식 함량이 3% 범위에 도달하도록 유기물의 종류에 따라 시용량을 조절하는 게 좋다. 이랬는데, 자, 토양 중에 부식 함량이 한 3% 정도 되는 게 바람직해. 그 토양의 구성이 부식이 한 3% 정도 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유기물의 10%가 부식화되니까 유기물을 얼마나 토양에 주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말은 그 토양 구성 중에 부식의 함량이 3% 정도의 양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3%의 함량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 100g이다 라고 한다면 이 100g이 10%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유기물 얼마를 줘야 되느냐? 1000g을 줘야 된다. 1000g의 10%가 100g이 되니까 이 100g이 3%가 된다. 이렇게 해서 대충 토양의 3% 정도가 되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토양 중에 부식의 함량이 20% 이상 될 때 그 토양을 부식토라고 그럽니다. 토양을 우리가 부식토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토양 중에 부식 함량이 이 토양의 20% 이상이다. 토양의 20% 이상이다. 이 토양의 20% 이상이 부식일 때 그 토양을 부식토라고 한다. 부식토라고 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편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뒤를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